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놀이터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소중한 추억의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경제적인 부담으로 폐쇄 위기에 처한 놀이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국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그리고 개보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아이들의 놀 공간을 없애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터 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편혜문 씨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놀이터 운동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놀이터 운동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올해 한국의 놀이터가 여러 군데 아주 난개발처럼 많이 좀 지어질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놀이터를 한 10년 정도 한국에 살펴보면서 상상력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적 놀이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놀이터의 새로운 놀이터에 필요한 개념은 또 무엇이고 그것에 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 놀이터를 새로 지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담론을 좀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놀이터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지금 한 6만 개 정도 되고요. 예. 저기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놀이터는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별도로요. 6만 개 중에 3만 개가. 그러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폐쇄 위기에 놓인 놀이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주택단지 정도 예를 든다면은 이 중에서 한 3만 개 중에서 한 10% 정도. 예. 2, 3천 개 정도가 지금 그런 폐쇄와 철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위기에 놓였을까요? 이게 지금 2008년에 이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예. 요게 이제 이번 달 26일까지 이제 그런 검사들을 다 맡고, 예. 그렇게 이제 법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안전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 폐쇄와 철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놀이터들도 꽤 있는 모양이죠? 네, 지금 한 2, 3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도 꽤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런 안전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검사 비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름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 비용을 놀이터 개보수에 쓸 수 있지만은, 예. 참 영세한 아파트나 주택단지인 놀이터는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사를 받자니 비용이 부담이고 안 받자니 불합격이 되고 그러면 이용이 중지가 되고 예.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놀이터를 짓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지금 이제 폐쇄나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가 대부분이 매우 어려운 좀 여건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놀 곳이 그런 데는 정말 없거든요. 예. 다른 동네 아이들이나 좀 형편이 좀 나은 동네는 스포츠 시설도 갈 수 있고 레저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그곳이 유일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대지이거든요. 예.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고 안전검사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문제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놀이터를 철거하자는 것과 관련한 문의도 늘었다고요? 네.
진짜 답답한 일인데요. 예. 철거하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놀라는 말입니까? 아이들은 예. 당장 놀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위험하면 고쳐서 아이들이 놀도록 해줘야지. 예. 위험하니까 철거를 한다. 위험하니까 폐쇄를 한다. 정말 이런 상상력이 정말 끔찍합니다. 예. 네. 만약에 놀이터가 폐쇄가 된다면 네네. 그 폐쇄된 놀이터는 그냥 공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그 놀이터의 철거와 폐쇄가 좀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좀 쓰려는 그 전 단계 정지 작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곳이 왜 놀이터야 하는가라는 게 좀 그 답답한 일인데요. 놀이터를 철거를 해가지고 그곳에 예컨대 뭐 주차장이나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았을 때 그 전형적인 아이들 코 묻은 돈 빼앗는 치졸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그 정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궁금한 게 놀이터를 처음에 만들 때 그게 네. 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 뭐 아파트 단지 만들 때 같이 만들게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 뭐 그 두 개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관이나 이래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뭐 아파트나 주택단지 만드는 것도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둘로 늘 나눠져 있어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든 놀이터가 1급의 공공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퍼블릭한 거라는 것이죠.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은. 예.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너희 동네 놀이터라니까 너희가 고쳐라. 이래서는 돌봄의 어떤 사회적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예. 아이들을 보는 어떤 출발이 놀이터에서 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뭐 시각이나 관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놀이터의 뭐 관리 비용이나 예산 이런 거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네. 뭐 공동주택 관리 비용이랄지 뭐 장기 수선 총담금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실제로 뭐 쓰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놀이터가 없어지거나 폐쇄가 된다면 아이들 노는 공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강조하고 있는 뭐 창의력이라든지 네.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그 지금 한국에서 지금 창의를 부르짖는 한국의 놀이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게 거짓말임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똑같은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논 아이들이 10년 뒤에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놀이터를 다시 새롭게 보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8495번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놀이터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PC방이나 그런 곳에 틀어박히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게 뭐 놀이터가 지금 뭐 아이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그 이 도시에서 그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대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곳마저 이렇게 폐쇄, 철거 이렇게 좀 무지막지한 말을 쓰고 저희들이 그런 걸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집행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금 보면 당장 지금 26일이 지나가지고 놀이터가 지금 뭐 폐쇄돼가지고 펜스가 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예. 정말 이게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예.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이런 법이라면 이것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안전 문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지는 거를 또 그대로 바라만 보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놀이터는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예. 안전이고 하나는 도전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과 도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데 안전만을 지금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는 아이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전과 도전을 오가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놀이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 끝으로 우리 놀이터 아이들의 놀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바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한 사회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놀이터를 또 어떻게 대하는지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만 생각하면서 굳어진 현재의 어떤 그 재미없고 지루하고 획일적인 놀이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놀이터는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놀이터는 도전과 그다음에 성장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터 운동가 편혜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펜펜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줄 건가요? 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성 백제박물관에서는 삼국시대 백제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는데요. 네. 겨울방학 특별기획 창작 뮤지컬로서 지난 16일에 첫 선을 보이고 설 연휴 첫날인 2월 18일까지 무대에 오릅니다. 그 소식 담았습니다. 네, 2월 18일까지면 아직도 한 거의 20일,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 공연이 시작이 됐나요? 네, 지난 2013년 한성 백제 문화유적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야외 창작 뮤지컬 이도한산을 선보였는데요. 당시에 좋은 반응에 힘입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한성 백제박물관 윤석존 총무팀장께 들어보시죠. 저희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과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선사와 고대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뮤지컬 근초고는 근초고 왕과 한성백제의 이야기를 통해 2000년 서울 역사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동안 역사책에서 접했던 백제 최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창작 뮤지컬로 만든 작품입니다. 또 한산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내용을 또 보강을 해가지고 당당해서 웅장하게 하니까 더 관람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제 하면은 공주, 부여 그것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고 오랜 기간을 서울에서 백제가 왕성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이든지 전시든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연은 박물관 백제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무료로 열립니다. 다만 2월 14일 공연은 18일로 변경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매회 300면 선착순 입장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입장표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도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금, 토, 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오전 11시 반부터 입장표를 나눠준다. 그러면은 네. 뭐 예약 같은 건 불가능하네요. 네, 예약은 어렵습니다. 예, 그야말로 선착순. 공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1시간 동안 전통 무술과 뮤지컬의 조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울러 테마곡인 근초고왕의 노래는 우리의 리듬과 대중적인 멜로디가 융합된 음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테마곡 한성 세상의 중심 잠시 들어보시고요. 뮤지컬 근초고의 각본을 맡은 최재익 씨 만나보시죠. 이 작품은 일단 그 4세기경에 그 백제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백제 역사가 사실 많이 축소돼 있고 왜곡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고대 역사를 좀 알릴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연입니다. 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을 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위치한 곳이 또 그 역사의 현장인 몽천토성, 풍납토성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되새겨 보시고 이 공연 보시고 가서 또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여 명의 배우의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연인데요. 특히 이중 북탁 퍼포먼스 팀은 송파구 주민들이 함께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의미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번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문 배우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으로 구성됐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관객들의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제의 역사를 생생하게 뮤지컬로 담고 또 그 안에 근초고왕의 아들 금구수 태자의 사랑 이야기도 픽션으로 가미돼서 감동과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소감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고학년 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냥 재미로 사전 답사 떠보려고 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코믹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 재밌어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도 좀 빨리 이해가 되고 일단 재미있어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의 역사도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뮤지컬로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희는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11살이에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시간을 보낼까 해서 왔어요. 지루해하지 않고 결투하는 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 애가 남자아이라 더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저는 뮤지컬 처음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의상도 그렇고 뭐 역사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애들 교육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연령대 낮은 친구들도 그렇고 높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해가 쉽게 설명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박물관도 같이 볼 수 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이 고대국가 백제 첫 수도이자 국제도시 서울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문을 연 박물관입니다. 네. 그만큼 인근의 백제의 유적, 유물에 담긴 뜻을 쉽고 또 재미있게 알리고 체험 위주의 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들어봤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윤석존 총무팀장입니다. 상설 전시실 3곳이 있는데 제1전시실은 구석기부터 초기 철기문화까지 이 전시실은 백제가 지금 서울에서 성장 발전하던 도읍기 493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전시실은 한강에서 벌어진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각축과 한성 함락 이후의 백제 역사를 다루는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교류전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 2월 22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강당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 또 박물관 나들이 퀴즈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한성백제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관람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전시물은 단순히 예술적 아름다움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시기나 이유, 쓰임새와 남겨진 과정을 함께 이해한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 나도 한번 그 박물관 관람도 하고 공연도 보고 싶다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주말에는 주차장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속역이나 5호선 올림픽공원역으로 나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공연을 보려면은 금토일에 가야 되고 네. 화요일, 화수목은 박물관만 볼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이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 하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성은희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를 추가로 늘린다고요? 네. 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네, 작년에 서울시 출산율이 0.968명으로 한 명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 네.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육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즉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시지요. 그분들의 53.8%가 보육과 출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98,000명입니다. 예. 입소까지 1년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가 98,000명 정도면 네. 과연 이 1000개 정도를 2018년까지 세우겠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전체의 24%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4명 중 1명이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00개소로 추가로 확충하게 되면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산술적으로는 한 2.4명당 1명씩은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대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전체의 28%, 거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보육의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시행을 네. 해왔다는데 올해까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를 확충해서 현재 934개소를 확충했는데요. 예. 지금 운영되는 시설은 827개소고요. 올해 107개소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진국의 공영보육시설은 일본이 49.4%고요. 프랑스가 66%, 스웨덴이 80.6%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평균 5.3% 수준인데요. 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13.7%입니다. 그래도 결국 86.3%가 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좋아하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좀 다양하긴 하지만 우선 시설에 대한 신뢰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환경이나 극간식 실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조기 하원이 많은 데 비해 국공립의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선호도가 높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제 급여 제공입니다. 경험 많은 보육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동의 보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최소화하고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낮게 책정합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죠.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비용 차이가 나나요?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은 5, 6만 원 수준에서 특별활동비가 결정되는데요. 네. 민간의 경우에는 한 90만 원 수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군요. 네. 이제 2018년까지 1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쉽게 보이지는 않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어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소 확충 예산이라고 하면 토지 매입비, 건설비 합하면 약 22억 원이 듭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신축 부지 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3년간 종교단체나 기업체로부터 건물이나 부지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내 설치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비용 절감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296개소는 평균 7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실시하는 비용 절감의 확충을 더욱 중점 추진해서 한 개소당 평균 6억 3천만 원 정도로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보도 내용을 일부 보면 정부의 예산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정부에서 뭐 예산을 지원을 못 해줄 경우에 그 학부모님들이 기대만 했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예산 지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네. 확충비 자체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장께서 이거는 하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뭐 어린이집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보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올해 서울시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육교사의 공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법인에서 개별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보육품질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들 인력풀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때 단순 교육평가뿐이 아니라 인성검사도 하게 되고요. 실습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보육교사들로 뽑아서 인력풀을 만들고 그 인력풀 내에서 교사가 채용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장의 채용 기준도 단순히 원장 자격 기준 외에 과거에 행정처분 같은 거 받은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최소 7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원장이 채용되도록 할 거고요.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영 실태나 부모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사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어린이집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운영체 심사 기준도 보완해서 운영할 건데요. 적격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영 중간에 중간평가도 해서 문제가 있는 위탁제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또 서울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예.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외에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육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2012년부터 공동육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생태체험, 마을잔치, 아빠와 함께하는 나들이 등 여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고요. 현재는 31곳에 약 5억 3천만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개소당 평균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공동육아 마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새로 지원할 곳을 추가로 선정을 한다고 하던데, 뭐 지원 자격 뭐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이 크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이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공동체 특성상 품앗이 공동육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요.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등 사업으로 3인 이상이 공동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원 신청할 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공동 육아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선정시 지원 금액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 선정이 되시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3년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매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또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 마을 공동체 신규 지원을 받으려면은 그 어디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될 텐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거기다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고요. 특히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께서는 거기 오셔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우리 성은희 과장께서도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저는 딸이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소리가 아주 젊어가지고 혹시 있으신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성은희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바람도 올바람이 났다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다 같은 바람이라 하여도 일찍 부는 바람이 그래도 덜 차고 피해도 적다는 뜻입니다. 즉, 이왕 겪어야 할 바에는 아무리 어렵고 괴롭더라도 남보다 먼저 겪는 것이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속담 바람도 올바람이 났다의 의미를 들었을 때 비슷한 의미의 다른 속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누구나 잘 아는 속담을 쓰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한 속담을 대화에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름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우리 최 팀장께서는 연말정산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 소득 구간은 좀 낮은 편이라서요. 예. 소득 구간이 낮다면 뭐 추가로 더 떼는 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그 연말정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주 시끄러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매년 연초에 있었던 직장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2013년에 이제 개정이 됐던 세법이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 지금이어서 그래서 이제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공제를 받는 혜택이 많이 줄어서 이게 그전에는 이게 환급을 좀 많이 받거나 이렇게 세금을 내는 폭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환급액도 줄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박탈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공제 혜택 어떻게 줄었는지 좀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일단 직장인 근로자들이다 보니까요. 가장 큰 건 이제 그 자녀들의 수나 자녀들의 나이에 따른 소득공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소득공제가 자녀의 수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제 혜택들이 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추가적이지 않고 그 기본이 되는 액수에 따라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네네.
그게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모양이죠? 이게 공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각 개인이 쓴 돈의 성격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던 항목들이 있었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좀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뭐가 다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소득에서 이게 각종 공제가 되는 혜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 혜택들을 먼저 제외를 합니다. 금액을. 예. 그러면 이제 뭐 100이라는 기준의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한 80 내지는 70 정도로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과세의 표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정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형태입니다. 예. 전문가들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올바른 방향이다.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권이나 학계 등의 평가인데요. 이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이게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을 받는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되는 세금의 기준이 약 5천만 원 정도로 줄거든요. 그러면 한 40% 본인 소득에서 약 40% 정도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약 27% 정도로 확 줄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받게 되는 세금의 혜택이 액수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공제가 되더라도 본인들이 내게 되는 세금과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세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화가 났던 게 정부에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증세는 없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9천억 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에 세법이 바뀔 때도 국회도 그렇고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모두 이게 국민이 세금할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다 예측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부가 계속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수록 이게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증세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난 가장 큰 이유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이게 직장인들의 월급 통장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이나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게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소득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소득 대비 약 60% 정도밖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그걸 회피하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훨씬 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들이 소득에서도 불평등하고 그에 따른 세금에서도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문제뿐만 아니고 담배값도 새해부터 오르고 공공요금, 자동차세, 주민세 오른다는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이런 게 다 쌓여가지고 민심이 폭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담배세도 그렇고요. 공공요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요금 현실화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상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나 주민세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정부가 이제 한 발 좀 물러나긴 했지만 또 언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징세 얘기를 다시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됐던 모든 그 항목들은 이게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 국민이면 거의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계속 인상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꾼 그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하셨는데 네. 하여튼 이번 논란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사과하고 뭐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발표도 하고 올해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니까 이제 당장의 급한 불만 꺼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게 들어올 세금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는데 일단 돌려주거나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라 빚을 더 내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조금 더 고소득자나 아니면 대기업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7244번 문자 주셨는데요. 소급을 해준다는데 이거 믿을 만한가요? 원래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유리직업입니다. 이렇게. 원래만큼 돌려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가 공제되는 항목들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되살린다 해도 그걸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되살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그걸 계산을 할지도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 하고 지방교부세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중앙정부도 돈이 많이 없으니 더 이상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생활 형편에 맞춰서 주는 돈인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체 세입을 안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어렵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방 정부는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뭐 세목을 신설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숫자도 많이 줄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는 돈도 조금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 교육감들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쓸 돈은 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수록 지방 세수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나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늘고 그 돈은 없는 형편이라서 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연말정산 논란 또 지방재정 문제 정부나 국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 어제 정부에서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있자마자 287개 세법 개정안과 제도 개편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세원을 추가적으로 좀 발굴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해법은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재정을 걷어들이고 나누는 건 역시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